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해안에서 가까울수록 시간은 짧아집니다.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쓰나미의 실제 메커니즘부터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이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를 그냥 큰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일반적인 파도는 수면 가까이의 물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해저에서 수면까지 바다 전체의 물기둥이 동시에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 차이가 쓰나미를 일반 파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파도 높이가 30m에 달했습니다. 40m는 10층짜리 건물 높이입니다. 그 높이의 물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육지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쓰나미는 주로 해저 지진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저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저 지형이 급격히 변형되면서 거대한 물기둥이 만들어집니다. 해저 지진 외에도 해저 산사태, 해저 화산 폭발,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운석의 해상 충돌도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 높이가 불과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배 위에서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얕은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높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시속 800km로 이동하던 쓰나미가 해안 가까이에서 시속 30에서 50km로 느려지면서 파도 높이가 수십 미터로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여전히 인간이 달려서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쓰나미의 경보 신호를 아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공식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자연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있다면 공식 경보보다 몇 분 먼저 대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당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강한 지진입니다. 해안 지역에서 강한 지진을 느꼈다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보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안 근처에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지진을 느꼈다면 지진이 멈춘 뒤에 쓰나미가 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닷물이 갑자기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마치 바다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물이 뒤로 물러납니다. 해저가 드러나고 물고기들이 모래 위에서 퍼덕거리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신기하게 여기고 구경하러 해안으로 갑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쓰나미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자연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리입니다. 쓰나미가 접근할 때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 같은 굉음이 들립니다. 또는 거대한 폭포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매우 늦은 것입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고 신호를 감지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높이 30m 이상, 해안선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내륙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높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안에서 높은 절벽 위에 있어도 쓰나미의 파도가 그 높이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높이와 거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대피하려는 것이 본능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차를 끌고 나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당시 도로 위에서 차 안에 있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집 안에 있다가 희생된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희생된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집 안에 있다. 희생된 사람들들의 동무하면다. 희생된 사람들자 희삼디커미 오메노 노선통대도 허이컨거 우미미도 시승도 걸어서 혹은 뛰어서 이동하는 것이 막힌 도로에서 차 안에 앉아있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높은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에 튼튼한 고층 건물이 있다면 최상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쓰나미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은 쓰나미 앞에서 종이 상자처럼 무너집니다. 건물의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콘크리트 건물의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쓰나미가 도달하기 직전까지 올바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크고 단단한 물체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매달려 있으면 물살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도 위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쓰나미는 대부분 여러 차례의 파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뒤에 해안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쓰나미 파도 사이의 간격은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다양합니다. 공식적인 해제 경보가 발령될 때까지 절대로 해안은 원칙입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뒤 남겨진 물도 위험합니다. 쓰나미는 밀려올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류에 휩쓸리면 바다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잔해물이 가득한 물 안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쓰나미 이후에 남겨진 물 위를 이동해야 한다면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도 쓰나미 이후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쓰나미는 해수, 하수,
오물, 화학물질, 연료, 잔해를 뒤섞어 놓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지역의 물은 오염되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수처리 시설이 손상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축해둔 밀봉 용기의 물만 마셔야 합니다. 한국도 쓰나미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쓰나미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동해안은 일본 열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일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다 한국 동해안에 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CC입니다. 동해안 저지대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쓰나미 대피 경로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살거나 자주 방문한다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높은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어디인지입니다. 지도를 열어서 확인하십시오. 머릿속에 그 경로를 실제로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짐을 챙기지 말고 즉시 그 경로로 이동하십시오. 스마트폰, 지갑, 귀중품을 챙기려다가 잃어버리는 시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모르는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